2018년부터 매년에 같은 꿈을 꿨어요. 한국에 가는 꿈. 진짜요? 진짜로 그 꿈에는 제가 비행기표를 쓰고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온 꿈이었어요. 40살 되면 한국에 가지 않았으면 많이 후회할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Outcast. 네, 안녕하십니까.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진짜 대화 아웃팟캐스트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이상훈이고요. 여기 카메라 보시고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남아공에서 온 샤네라고 합니다. 한국에 2년 차이고 오기 전에 관심 가지고 있어서 오게 됐어요. 그 남아공이란 나라 소개부터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남아공 당연히 한국인이면 들어봤겠지만 자세히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네. 아프리카 메인 끝 부분에 있는 나라예요. Official languages 12개 있고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이 계시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 남아공 특징을 좀 찾아보니까 인터넷에서는 좀 빈부격차가 큰 나라라고 들었거든요. 그거 맞아요. 직업이 없는 사람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더 큰 것 같아요. 이거 좀 controversial한 토픽일 수도 있어서 좀 말을 조심스럽게 해야 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우리가 아파르테이드라는 시대에 있었어요. 그때는 흑인, 백인 다양한 사람들이 나눠서 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된 곳 같기도 하고 30년 전부터 우리가 완전히 democracy 되고 사람들이 equal 되었는데 equal in the law, equal voting right 그렇게 된 건데 어렵고 진짜 controversial한 토픽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을 잘못하면 사람들이 화가 날 수도 있어요. 제가 완벽하게 설명하고 싶은데 교육이 부족한 이유도 있고 지금 우리 governing party가 they can be really selfish and they mismanage the money and mismanage our taxes and there are many corrupt people in government. I think that's also one of the reasons. 샤네 씨 얘기로 돌아가서 한국어를 이제 13년간 배웠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아요. 한국어를 처음 배우게 된 이유 이거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첫 이야기는 사실 2009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해에는 제가 펜팔을 만들고 싶어서 인터넷에서 일본, 한국, 미국에서 사는 친구들 온라인으로 연락을 하고 한국 여자랑 계속 연락했어요. 친구가 저한테 포스트 카드랑 편지를 쓰고 보냈는데 그 포스트 카드는 한글, 한복, 한옥에 대한 그때부터 한국에 대해서 알게 된 시대였는데 그 친구로부터? 네네. 그래서 감사한 마음이 아직도 있고요. 근데 그때는 배우기 시작하지 않았어요. 한글이 배우기 얼마나 쉬운지 몰라가지고 그냥 한글이 이쁘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나라에서는 그냥 아시아 언어가 어렵다는 걸 알고 있고 특히 캐릭터랑 알파벳이 어려운 걸 알고 있어서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배우기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안 배웠어요. 2012년에 K-팝에 대해 농담을 하는 영상이 많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때는 슈퍼주니어에 대한 영상을 보고 이거 뭐야? 재밌네. 멤버들이 너무 많고 다양해서 너무 신기했어요. 그때부터 슈퍼주니어 노래를 많이 듣고 한국어가 아름다운 언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노래 부르는 게 좋아해서 유튜브에서 가사 비디오를 보면서 같이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한글을 읽지 못해서 영어 알파벳으로 쓴 한국말 그거 보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소리가 완벽하지 않는 거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한글을 배워서 더 자연스럽게 노래를 부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한글을 배우셨구나. 네. 그래서 배우기 시작해서 너무 쉬워. 그 다음 K-드라마를 읽는지 알게 됐어요. K-드라마를 보는 게 너무 재밌고 흥미롭고 서양이랑 남아공의 드라마들이랑 너무 달라서 너무 즐겨 봤어요. 한글을 읽기보다 한국말을 알아듣고 싶어.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때 제 목표는 자막 없이 보는 게였어요. 지금은 그걸 이루셨구나. 네. 그래서 만족스러워요. 샤는 씨 그 억양하고 발음이 되게 좋으시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발음하고 억양이 좋으신 분들이 K-드라마나 이렇게 자연스러운 대화를 통해서 배운 분들이 되게 발음과 액센트가 좋더라고요. 더 잘하고 싶어요. 제가 처음으로 한국에 왔을 때 그때는 여행하러 왔어요. 그때는 23살이었나요? 한국에 와서 한국 여사친이랑 대화하면서 사내가 잘하는데 너무 걱정스럽고 너무 조용하게 말을 해서 발음이랑 말이 잘 안 나와. 좀 더 자신 있게 해봐라. 그래서 그 친구 덕분에 더 잘하고 있어요. 이제 샤넬 씨가 한국에 진짜 완전히 오기로 결심한 건 30살 때. 네네네. 네, 인스타그램에 그런 영상을 올렸죠, 제가. 다른 분들은 되게 이른 나이에 이제 결정을 해서 빨리 오시잖아요. 조금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몇몇 분들은. 저도 31살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만약에 저한테 다른 나라로 가라고 하면 좀 두려울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좀 오버컴 했는지. 오기로 결정을 해서 정말 만족스러워요. 오기 전에는 계속 몇 년 동안 한국에 가고 싶다. 한국에 가야 된다. 한국에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랑 마음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2018년부터 매년에 같은 꿈을 꿨어요. 한국에 가는 꿈. 진짜요? 진짜로 그 꿈에는 제가 비행기표를 쓰고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온 꿈이었어요. 그래서 계속 그 꿈을 꾸고 이제 하지 않으면 40살 되면 한국에 가지 않았으면 많이 후회할 걸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30살이 뭐 특별한 나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그때는 진짜 어른이 된 나이고 좋은 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뭐 그런 꿈이 있으시면 해보세요. 30살이 실제로도 저 늦은 나이라고 생각은 안 드는데 저도 뭐 31살이고 하니까 근데 막상 또 하기는 어렵거든요. 막상 실천하기가 어려운데 그 두려움을 또 극복하고 이렇게 하신 모습이 다른 사람한테도 이렇게 좀 영감을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되면 너무 행복할 겁니다. 꿈을 꾸다가 이렇게 왔는데 그러면 뭔가 한국에 대해서 생각을 평소에 좀 많이 하셨을 것 같거든요. 원래 내가 이렇게 상상으로 했던 한국과 그리고 실제로 한국에서 살아보니까 이런 점이 좀 달랐다. 제가 옛날부터 한국에 대해 영상을 많이 보고 블로그도 많이 읽고 한국의 장점이랑 단점이 벌써 알고 있었어요. 왔을 때. 그래서 진짜 그러네. 그런 문제가 있네. 그런 좋은 점이 있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장단점에 대해서 들어볼 수 있을까요? 맨 처음으로 생각나는 거는 학원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학원에서 일하는 거랑 학생들이 얼마나 힘든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학원들이 영어 선생님들에게 나쁘게 하는 짓을 많이 배웠어요. 오기 전에. 그것 때문에 많은 외국인 선생님들이 한국을 떠나고 있어요. 주위에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 케이스를. 그것도 있었고 한국에서는 외모랑 월급 그런 거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한국 사람들의 마음이 남아공 사람으로서 그거 좀 슬프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2013년에 영어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남아공에 배우러 온 한국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같은 건물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dormitory 같은 거에서 그래서 거기서는 한국 여자들이랑 살면서 한국 외모 문화 알게 됐어요. 그때는 제가 몸무게 좀 더 큰 거였어요. 좀 뚱뚱했어요. 지금보다? 네. 남아공에서는 사람들이 그런 거에 대해 말을 하지 않아요. 어느 한국 여자가 내 배를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해서 뭐야? 라고 물었어요. 네. 그래서 너무 슬프고 마음이 다쳤어요. 그때. 모르는 사람에게도 외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네? 진짜 안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건 한국인 입장에서도 되게 무례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 여자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왜냐면 보통 한국인들이 외모에 대해 얘기를 많이 하는 건 맞거든요. 근데 외모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보통 약간 좀 예쁘다, 잘생겼다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해주지 사실 이렇게 지적을 엄청 친한 사이가 아닌데 그렇게 하는 거는 엄청 친한 사이면 사실 서로 못생겼다 이렇게도 하고 하는데 막 그렇게까지 친하지 않은데 그렇게 한 건 저도 되게 무례하다고 생각해서 저를 싫어했나? 그때 그 질투했을 수도 있죠. 그 여자가 이제 본인이 insecure 하니까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죠. 근데요, 한국에서 2018년에는 친구 부모님 집으로 가서 거기서 일주일 동안 놀고 같이 재밌게 같이 있었는데 그 친구 아버지가 우리 딸이 예쁘지 않아. 딸 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우리 딸이 예쁘지 않다고 하셨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딸이 엄마랑 닮아서 예쁘지 않다. 나랑 닮았으면 예뻤을걸. 그래서 딸 앞에서 그런 와우 진짜 신기하네. 안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그건 실제로 그런 건 맞아요. 저도 저희 부모님도 저한테 내 아들이지만 좀 못생겼다 이렇게 하거나 직설적으로 그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엄청 센서티브하게 받아들이진 않아요. 사실 자식 입장에서. 왜냐면 그냥 저도 부모님한테 비슷한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런 거는 좀 프렌들리한 것 같아요. 그런 건 프렌들리한 그냥 서로 이렇게. 근데 외부인이 봤을 때는 좀 놀랄 수도 있죠. 네. 근데 친구가 많이 다치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냥 뭐. 그 친구도 아마 부모님이 지적하고요. 네. 외모 관심 문화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시작한 거 봤어요. 한국에 처음으로 왔을 때 2년 전에. 그때는 부산에서 유치원에서 가르쳤어요. 그때는 한국 선생님들이 저한테 어떤 남자아이가 제일 겠냐고 아이들 앞에서? 아니요. 뒤에서 저는 진짜 안 좋게 들었어요. 그거. 왜 중요하는지 이해하지도 않고 외국인들에게도 좀 이상한 질문일 수도 있어요. 아이니까 왜 잘생길 거 중요할까? 그거 좀 안 되는. 그리고 아이들 앞에서도 잘생겼다, 이쁘다고. 근데 제일 이쁜 아이들에게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아이들이 내가 예쁘지 않다, 난 멋지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을 수도 있고, 예쁘고 잘생긴 아이들도 나에 대해 제일 중요한 부분이 나의 외모다. 내 외모가 좋으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나랑 이야기도 하고 칭찬 많이 하네. 외모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 생각에는 한국은 이제 95%가 한국인이거든요. 뭐 유럽, 남아공 이런 나라에서는 워낙 다른 인종도 많고 다르게 생긴 사람들도 많고 하니까 그 외모에 대해서 말하기가 어려운 게 그게 인종차별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헤이 커먼트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 외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되게 꺼리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은 95%가 그냥 한국인, 동일 인종이기 때문에 더 쉽게 지적을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해요. 네네네. 저도 들었어요. 한국 친구에게. 그래서 저도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지금 한국 학원에서 일하고 계시잖아요. 어떤 나이대를 가르치고 계세요? 저는 지금 어른들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직장인들에게. 그런 분들을 많이 상대하고 이렇게 했을 때 생각하시는 한국인의 특징과 그게 어떻게 남아공과 좀 다른지 그 성격들이. 아이들부터 시작해도 돼요. 아이들도 가르치 본 적이 있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유치원 말고 학원을 다니는 아이들이 남아공에서는 우리가 문화가 다양해서 문화마다 다를 수도 있는데 아프리카안스 문화에는 예의를 지켜야 하는 게 많이 중요해요. 그래서 선생님을 보고 인사를 꼭 해야 돼요. 근데 제가 가르친 유치원에서는 아이들이 인사를 잘 하지 않았어요. 홀로에서 만나면 말 없이 그냥 보고 지나가요. 그래서 그때는 차이를 느낄 수 있었어요. 남아공이었다면 무조건 인사를 하고 Good morning teacher 그런 거 무조건 하는데 근데 그것은 한국의 문화가 달라진 거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유치원생이었는데 제가 왔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인사해, 선생님에게 인사해, 그냥 무시했어요, 아이가. 그래서 그 할머니가 많이 창피하고 미안한 거 볼 수 있었어요. 할머니 시대에는 그런 예의가 중요했는지 느낄 수 있고 요즘의 아이들이 옛날이랑 다르지는 거 느꼈어요. 정확히 보셨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원래 문화는 예의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그리고 인사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 때만 해도 이제 막 여러 차원에서 되게 그런 게 많았거든요. 룰들이 되게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이렇게 같이 먹을 때도
밥상머리 예절이라고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같이 밥 먹을 때도 밥그릇을 들고 먹으면 안 된다부터 시작을 해서 젓가락질은 이렇게 해야 한다 이런 것부터 다 차원적으로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예의 범절을. 인사도 당연히 해야 하는 거죠. 어르신들 만나면. 근데 그게 지금은 조금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느껴요. 부모님들이 그거를 안 가르친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요즘 애들이 조금 더 introvert이 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저희가 아프리카에서 온 한 어머님을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어머님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아프리카하고 한국 문화가 꽤 비슷하다. 가족 중심의 사회다. 그게 되게 좀 비슷하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느 한편으로는 조금 아쉽기도 한 거죠. 왜냐면 가족 중심 사회에서의 장점 중에 하나가 그렇게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어르신들은 또 제대로 아이들을 잘 돌봐주고 서로 이렇게 한 팀이 되어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게 되게 한국의 큰 장점 중에 하나였는데 그게 좀 옅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말씀대로. 아쉬워요. 가족부터 다른 사람 상대방을 아끼는 것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가족에게 배우지 않으면 나중에 살면서 뭐 모르는 사람에게도 예의를 안 지킬 것 같아요. 아이들은 좀 그런 것 같고 다 큰 어른들은 어떤 것 같아요? 그 예의 차원에서? 잘 지키시는 거죠. 어른분들의 성격을 남아공 분들의 성격과 좀 비교를 해보자면 어떻게 다르고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뭐 모르는 사람, 길에서 모르는 사람이라도 인사를 해요. 손을 흔들리기도 하고 hello, good morning이라고 하기도 해서 모르는 사람을 만나면 쉽게 친해지고 쉽게 말을 걸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제 생각에는 한국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에게 very polite하게 예의 바르게 말씀하기도 하고 행동도 잘 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하니까 친해지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서양 외국 사람들이랑 남아공 사람들이랑 쉽게 친구를 될 수도 있고 나이 차이도 상관나지 않아요. 근데 한국에는 나이 차이 집중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니까 친구가 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뭐 모르는 한국인을 만나면 친절하게 하시는데 가까워지는 게 어려워. 그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있어요. 그 아시아의 분들은 정이 많아요. 정이. 예를 들어서 뭐 지하철에서 외국인들이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만약에 도움을 요청을 하면 되게 잘 도와주거든요. 네, 맞아요. 끝까지 잘 도와줘요. 근데 먼저 와서 도와주는 거는 잘 안 해요. 왜냐면 한국인들은 그런 생각이 있어요. 너무 지나친 간섭이지 않을까. 그런 것도 있고 좀 더 샤이한 부분도 있고 조금 더 차갑게 느낄 것 같아요. 확실히 서양인 분들은 처음에 오면 밝고 이렇게 인사하는 문화는 아니라서. 근데 알고 보면 또 너무 그렇게 막 차가운 사람들은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이. 예. 여기서 살면서 저도 그렇게 느껴졌어요. 네. 길에서 제가 도움을 필요했을 때 길에서 만나는 한국 사람들이 항상 친절하게 도와주시니까 너무 감동이에요. 어르신분들 먼저 저랑 얘기를 해요.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한국에서 뭐 공부하냐고, 왜 왔냐고 먼저 말을 걸어서 저도 너무 행복해요.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여행하러 왔을 때 서울에는 한국 사람들이 항상 저랑 영어로 말하려고 하셨어요. 그때는 나 연습할 틈이 많이 없다. 근데 그 후에는 부산에 가서 부산 사람들이 특히 어르신분들이 계속 저랑 한국말로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만족스러웠어요. 드디어. 근데 그때는 제 한국어가 좀 많이 부족했어요. 근데 친절하게 저랑 얘기를 하셔서 너무 행복했어요. 버스 정류장에서도. 저희 채널을 보는 한국인 분들도 꽤 계신 이유 중에 하나가 외국인들과 소통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외국인들과 소통을 하고 싶어 하는데 그런 생각을 조금 하세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내가 말을 걸면 좀 귀찮아하지 않을까, 싫어하지 않을까. 물론 몇몇 외국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근데 한국인들의 생각보다 훨씬 많은 외국인들이 길거리에서 말을 걸면 좋아하고 오히려 다가가서 이렇게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는 걸 좋아하는 외국인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저는 이걸 특히 이제 길거리 인터뷰에서 많이 느꼈거든요. 길거리 인터뷰를 할 때도 가끔씩 댓글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한테 길거리 인터뷰 얘네들 귀찮을 텐데 귀찮게 하나 얘네들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좋아하는 분들이 더 많아요. 서양인 분들은 샤넬씨를 포함해서 오히려 재밌어하고 그래서 인터뷰해서 너무 좋았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많고 한국인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해보시라고 좀
해보시는데 당연히 선은 넘으면 안 되겠죠. 선은 넘으면 안 되는데 진짜 그냥 일상적인 차원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너 무슨 어떤 나라에서 왔어? 한국에는 왜 왔어? 이런 식으로 가벼운 대화는 스몰 토크는 언제든지 하셔도 돼요. 하셔도 돼요. 그리고 오히려 좋아하시고. 네네네. 제가 많이 좋아해요. 남아공에서는 뭐 슈퍼에서도 제가 어떤 제품을 보면서 다른 사람이 이 제품이 좋다고 얘기를 할 때 우리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부담스럽지도 않고. 더 많은 한국인들과 외국인들이 같이 소통을 하고 그러니까 그러려고 근데 외국인들이 애초에 한국에 오는 거거든요. 한국인들과 얘기를 하고 싶으니까. 네, 맞아요. 저도 똑같이 외국인들이 한국말로 연습하고 싶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카페에 들어가서 벌써 연습을 하고 있어요. 어떤 주문을 할지. 이거 좀 주세요. 아이스 카페 라떼 하나 주세요. 그렇게 연습을 하고 있는데 카운터에 도착해서 직원이 영어로 말을 하는 게 너무 아쉬워요. 샤넬 씨가 앞으로 한국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에 대해서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한국에 있는 동안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잡으려고 하고 싶습니다. 한국에서는 좋은 기회가 많은 거라고 생각해요. 문화 경험도 많고. 맞아요. 할 수 있는 게 진짜 많아요.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되게 많거든요. 네, 맞아요. 제가 외국인이라서 한국에는 특히 외국인들에게 주는 기회가 많아요. 놓치지 않게 살고 싶어요, 한국에서. 저도 외국인 분들한테 좀 얘기하고 싶은 게 그 외국인 분들이 가끔씩 그런 생각도 하시잖아요. 막 이제 한국에서 나는 한국인이 되고 싶다. 내가 한국인이었으면 조금 더 편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시는데 오히려 그냥 외국인으로서 한국에 사는 것도 장점들도 있고 혜택들도 있고 이러니까 그거를 완전히 이렇게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네. 너무 감사한 마음 가지고 있어요. 한국에게. 그런 거 있어서. 근데 제가 절대 한국인이 될 수 없는지 알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도 많이 힘든 외국인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한국어를 얼마나 하고 얼마 동안 한국에 있는데 항상 나를 외국인으로 보시는 한국 사람이 좀 슬프게 되는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근데 제 생각에는 항상 외국이면 괜찮아. 한국 사람들이 뭐 친해지면 저한테 잘하기도 하고 모르는 사람도 저한테 잘 하시기도 해서 그런 아쉬움이 없어요. 제가 완전히 이해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거는 나에게 한국이란 어떤 나라인가? 나에게는 한국이 나만의 특별한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옛날에 남아공에서 한국 문화에 빠졌을 때 나만의 특별한 취미라고 생각하고 힘들었을 때 혼자말 한국말로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축복이라고 생각했어요. 힘들었을 때 읽기도 한국어로 쓰기도 하고 혼잣말도 한국어로 해서 힐링이 됐어요. 그때 한국은 아름답고 세상에서 제일 좋은 나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안전하고 문화를 잘 지키시는 나라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한국이 세계 최고의 나라는 아니더라도 본인한테 세계 최고면 된 거죠. 네네, 그러죠. 세상에서 제일 좋은 넘버원 나라가 없죠.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한국 사람들도 한국에서 엄청 힘드시고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데 다른 나라보다 좋은 점이 너무 많아서 저는 여기서 감사하고 만족스럽고 한국인 사람들도 대한민국은 얼마나 특별한지 항상 기억하시면 좋아요. 너무 좋은 관점이십니다. 저는 모든 한국인들이 다 그런 관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한국이란 나라에 대해서 당연히 한국은 이래서 안 좋다. 이런 거 되게 많겠죠. 근데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똑같아요. 우리 나라는 뭐 이래서 안 좋고 이래서 안 좋고 다 똑같습니다. 당연히 안 좋은 거는 이제 지적을 해야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그거는 잃지 않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내 나라면 내가 사랑하는 그 마음은 잃지 않아야 할 것 같아요. 아무리 비판을 하더라도. 이제 샤넬 씨 뭐 하는 인스타그램 홍보나 아니면 개인 퍼스널 홍보. 오케이. 감사합니다. 좋은 기회예요. 저의 한국 생활 어떤지,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하고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저의 인스타에 놀러 오세요. 네, 샤넬's 다이어리라고 해요.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감사합니다. 재밌었어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